자, 9월 학력평가 물리학 2 16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는 이제 볼록 렌즈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공식을 사용해서 이제 쓰면 되겠죠. 먼저 렌즈 공식을 봅시다. 가우스 렌즈 제작자 공식은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F분의 1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횡배율 공식은 마이너스 a분의 b다 라는 식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책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부호의 규약을 잘 지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사용하는 부호 규약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하고 문제에다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축이 이렇게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이 렌즈입니다. 볼록 렌즈죠. 볼록하게 보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물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상이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자, 광선이 상을 만들기 위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광선이 진행하겠죠. 자, 이것이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부호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게 상인데 부호는 렌즈하고 물체 사이의 거리가 A로 정의됩니다. 그러면 빛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물체에서 상을 이렇게 만들 거니까 A의 부호는 렌즈의 왼쪽에 있을 때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즉, 광선 진행 방향에 대해서 왼쪽에 있을 때, 이 광선이 오른쪽으로 진행할 때 그 렌즈에 대한 왼쪽에 있을 때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으면 실물체, 만약에 물체가 뒤쪽에 있으면 이제 허물체 이렇게 되는데, 실제 문제에서 하나의 렌즈를 가지고 허물체를 찾기는 힘들고 렌즈를 조합할 때 우리 허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정리합시다. 그리고 렌즈에서 상까지의 거리를 B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상은 렌즈 같은 경우는 실제 광선이 뚫고 들어가서 이쪽에 만드니까 렌즈의 오른쪽에 있을 때 이것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상의 위치가 양수면, 즉 렌즈의 오른쪽에 있으면 얘는 이제 실상이 되고, 만약에 이 상의 위치가 음수가 되면, 즉 렌즈의 왼쪽에 형성되게 되면 걔는 허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상이냐 허상이냐 이것을 판별하는 것은 뭐다? B의 부호. 그죠? 상이 어디에 있느냐가 정의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그 다음에 이거 봅시다. F. 여기서 상세한 설명 안 하겠지만 이 F가 양이면 수렴계다 라고 이야기하고, 간단하게 볼록과 오목 두 개 중에 하나로 보면 볼록 렌즈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초점의 위치에 대한 이미지의 보호를 따라가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F가 음이 되면 얘는 상초점이 이쪽에 있지 않고 상초점이 이쪽에 있다. 즉 평행선이 들어와서 이쪽에서 발산한 걸로 간다.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발산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표적으로 오목 렌즈가 공기 중에 있을 때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배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횡배율을 MT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배율의 정의는 횡배율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MT는 Y0의 YI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Y0가 뭐고 YI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요겁니다. 물체의 가로 크기, 요것이 Y0. 그 다음에 상의 가로 크기입니다. 이것이 YI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부호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기준입니다. 기준이 얘가 기준입니다. 무조건 양이죠. 그래서 뒤집어져도 y0는 양입니다. 그러면 yi의 부호는 y0와 같은 방향이면 yi는 플러스, 그 다음에 y0와 반대 방향이면 이것은 부호가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됩니다. 위에 있다 밑에 있다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물체에 대해서 같은 방향이냐 다른 방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립이냐 도립이냐 이것은 바로 횡배율의 부호로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같은 방향의 yi가 y0 같은 방향이면 정립상 바로 썼다는 거죠. 지금 그림처럼 물체와 상이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으면 부호가 음이 되는 행배율의 부호가 음이 되고 이것은 도립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글자를 너무 못 썼네요. 다시 써봅시다. 자, 이 부호 규약에 맞춰서 쓰면 되는데 이 식을 빼먹었네요. 자, 이거를 렌즈 공식과 해가지고 삼각형 닮음이나 이런 걸로 해보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본 자료하고 좀 다를 수 있는데 쌤이 지금 설명하는 것이 가장 일반화된 부호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풀면 됩니다. 이제 세 가지 경우를 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봅시다. 여기서 x라고 주어진 것은 물체 거리가 될 것이고 물체 거리 a가 될 것이고 이 상의 크기가 나와 있죠. 상의 크기는 바로 이제 yi를 의미하겠죠. yi. 자, 요 식에서 yi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a분의 b의 y0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의 의미가 이쪽이 표입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필요한 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먼저 a가 10일 때 첫 번째 조건을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렌즈 공식부터 써보면 a분의 1. 자, 요때 상거리를 b1이라고 합시다. b1분의 1은 f분의 1이다 돼 있고 상의 크기 이게 정립상이니까 양수죠. 그렇습니다. 정립상이니까 양수입니다. 그래서 6은 마이너스 a가 10이고 b가 b1이죠. 그리고 물체 크기 없으니까 y0 이렇게 되겠죠.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식을 3개를 쓸 수 있습니다. 20분의 1은 더하기 그때의 상거리 b2는 f분의 1. 그 다음 이번엔 도립상이죠. 도립상이니까 상의 부호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20분의 자, 마이너스는 좀 소심하게 20분의 b2의 y0. 그럼 세 번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0분의 1 더하기 b2분의 1은 f분의 3. 그죠? b3라고 합시다. 위에 2가 있으니까 b3 f분의 1. 그 다음 기역은 상의 크기는 마이너스 30분의 b3에 y0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이것들을 정리를 하면 문제는 풀릴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먼저 자, 요 식을 정리해 봅시다. 요 식을 정리하면 b1은 자, 여기 써볼까요? 자,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 좀 옮깁시다. 잘라갖고
버려두기. 으이, 다시 취소. 에이, 그냥 합시다. 자, 여기서 B1은, 자, 이 식 문제 정리합시다. B1은 y0에 마이너스 60이 되죠. 그죠? 그러면 요거를 다시 여기서 이게 10이 있는데 정신이 없네요. 자, 이렇게 잠깐만요. 이렇게 하지 말고 자, 그냥 바로 근처에다가 바로 쓰는 게 보기 좋겠네요. 자, 요거를 정리하면 B1은 y0에 마이너스 60이다. 요거를 여기 대입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써봅시다. 10분의 1 마이너스 역수니까 60분의 y0는 뭐가 되겠습니까? f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요 식에서 B2를 정리하면 y0에 120 그죠? 요 결론을 여기에 대입하면 20분의 1 더하기 120의 y0는 f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연립 방정식입니다. 그죠? 요거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요거를 연립을 합니다. 자, 위에 거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서 더하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풀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f분의 1이 15분의 1이다. 그리고 물체의 크기 y0가 2cm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립 방식 풀어보세요. 그래서 초점 거리가 15cm 볼록 렌즈임을 알 수 있고 물체의 크기가 세로 크기가 2cm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게임은 끝났습니다. 요 식에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요 식에다가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30분의 1 더하기 B3분의 1은 15분의 1 따라서 B3는 30cm니까 같은 물체 거리하고 상거리하고 똑같네요. 그러면 이제 경험적으로 아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그죠? 놔둡시다. 이렇게 두고 자, 그러면 최종 상의 크기 기억은 마찬가지로 상의 크기니까 마이너스 a분의 b에 y0 대입하면 되는 거죠. 주어진 조건은 대입하면 물체의 거리 30, 상거리 30, 물체의 크기 2cm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2 나오죠. 이거는 뭐냐? 마이너스라는 것은 도립상을 의미하죠. 그래서 도립이고 2cm 크기를 가진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이상입니다.